열심히 팔아서 5%도 안 남고 이것도 다 세금 신고하느라고 다 날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위탁 판매는 정말 할 게 못 되죠. 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드입니다. 귀엽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봄이 와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위탁 판매 마진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구체적인 판매가 계산도 말씀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위탁 판매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하나도 안 남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마진을 살펴보기 전에 각 마켓별 판매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마켓별 최대 수수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물론 판매되는 모든 상품이 최대 판매 수수료로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위탁 판매 특성상 어떤 게 팔릴지 모르니까 최대 수수료로 감안을 해서 판매가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총 4개 마켓이 13%로 동일하니까 여기서 13%로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마켓 중 하나인 오너클랜에서 판매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품 DB 다운로드를 받는 곳에서 판매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진율을 15%, 마켓 수수료를 13%로 했을 때 판매가가 13,522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나온 단가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매가에서 13%를 곱하면 수수료가 1,758원이고요. 이걸 판매가에서 빼면 정상 금액이 11,764원. 여기서 매입가를 빼면 마진이 1,764원이라서 마진율이 판매가 대비 13% 그리고 매입가 대비 18%입니다. 이것만 보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한 거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실제 마진에 대해서 계산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정상 금액까지는 동일한데 뒤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상품에 10%씩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가가 10,000원이라면 그중 10%는 부가세로 나라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자, 이건 도매매 영수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부가세가 분리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판매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니 내야 할 부가세가 352원입니다. 자, 이렇게 마진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또 뺍니다. 종소세는 이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이 있어요. 많은 직장인 및 사업자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15%를 산정을 합니다. 그럼 212원이 되고요. 이것까지 빼주면 마진율이 판매가 대비 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꽤 낮아졌죠. 자, 사실 보통 다른 유튜버들도 여기까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왕 얘기한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가세까지 뺀 마진이 1,312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마켓 추가 할인 1%를 잡은 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마켓에서 자동으로 쿠폰이 붙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이미지처럼 자동으로 붙는 추가 할인이 있는데 이 추가 할인 금액의 10% 정도를 판매자, 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로 잡았고 아까 종소세 15%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리고 요즘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냅니다. 진짜 나쁜 마켓놈들이에요. 원래 한두 업체만 배송비에 수수료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무슨 유행도 아니고 다 내래요. 참고로 현재 배송비에 수수료를 안 내는 마켓은 11번가랑 UMF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얘네들도 다 올릴 것 같긴 합니다. 자, 다들 3%인데요. 자, 이것도 2,500원으로 감안을 했을 때 83원입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아무래도 반품이나 교환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자, 어쩔 수 없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3% 정도 책정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마진이 577원이 되고요. 판매가 대비 4%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하면 1년에 2번씩 부가세를 신고해야 돼요. 자, 이것도 내가 세무사가 아닌 이상 한 푼도 안 내고 직접 하긴 다 힘들겠죠. 자,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또 이 종소세 신고는 어려워서 내가 직접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고 대행료도 들고 또 종소세는 세무조정 수수료라고 또 내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세무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신고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거 못할 사업이에요. 열심히 팔아서 5%도 안 남고 이것도 다 세금 신고하느라고 다 날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위탁 판매는 정말 할 게 못 되죠. 자, 물론 방금 추가로 말씀드린 건 일부러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따지면 위탁이 아니라 사입도 하시면 안 돼요. 제조도 하면 안 되고요. 자, 저도 사입, 제조 다 해봤지만 사입이 마진을 30, 40% 본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다 따지면 사입도 1, 20%가 남겠죠.
자,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매입 재고 부담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비, 창고비, 택배 부자재비, 인건비 이런 게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따지면 위탁 판매가 아니라 사실 온라인 판매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결론이 나와요. 아니면 마진을 무조건 50% 이상 보든지.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좀 현실적인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살짝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독 위탁 판매 세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운영하는 동네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 먹고 싶다. 자, 이 치킨이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쳐요. 자, 근데 두 분 인건비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500만 원 나쁘지 않죠. 근데 방금 계산한 이런 식으로 탈탈 털면은 그 치킨집도 한 달에 300만 원을 채 벌기가 힘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세금을 다 털리고 실수령액을 받는 직장인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모든 사업이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낱낱이 파고들면 끝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건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또 얘기할게요. 자, 위탁 판매는 사업 리스크가 없죠. 자, 아까 치킨집은 장사 안 되면 계속 월세 나가고 보증금 까이고 하는데 사입 판매도 재고 부담이 항상 있죠. 근데 위탁 판매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자, 안 팔려도 내 돈 나가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리스크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진이 다른 일보다 조금 낮은 거는 일단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빡세게 계산한 내용에서 수정할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판매 수수료가 항상 제일 높은 카테고리만 팔리진 않아요. 위에서 계산한 건 항상 13%일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서 상품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10%도 있고요. 8%도 있어요. 자, 물론 13%가 제일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래 수수료로 팔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2번, 도매 사이트의 매입 내용 말고 그 외에 사업 실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내역이 전부 매입으로 잡혀요. 식비, 차량, 통신비, 물품 구매비, 접대비, 하다못해 경조사비도 매입으로 다 잡힙니다. 물론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게 있고 불공제가 있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맨날 이마트에서 장 보고 이런 내역까지 다 들어가진 않지만 내가 평소 먹고 마시는 식비, 술값도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으로 이어지는 부가세 및 종소세를 실제로는 거의 안 내게 됩니다. 특히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초반에는 내기는커녕 실제로는 대부분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라 사업가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추가 고려사항입니다. 1번, 처음부터 마진을 많이 보고 안 팔리는 것보다는 먼저 마진이 작더라도 매출을 만든 다음에 마진을 서서히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루션 기능 중에서는 전 상품의 가격을 몇 프로씩 올리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손해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매출을 만들어 가면서 판매량 후기가 생기면서 조금씩 판매가, 마진을 올리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2번,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특정 상품이 꾸준히 팔리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 특판으로 연결을 하거나 공급사와 별도 협의를 해서 매입가를 내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마진을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저도 고정 특판으로 매월 판매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자, 이런 특판 판매처들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20-30% 이상입니다. 자, 마켓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느 정도 꾸준히 상품이 나가게 되면 공급사와 별도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판 관련된 내용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막 1000개씩 팔지 않아도 사실 도매 사이트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면 10%는 공급사에서 할인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아까 보여드린 엑셀만 두드리면서 에이, 이 사업 안 되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마진 10%가 그냥 생기는 거죠. 3번,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순한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가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단 다들 신사임당님이 어떻게 위탁하시는지 아시죠? 신사임당님은 도매 사이트보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위탁 거래처를 찾아서 뚫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장이나 회사에 제안을 할 때 제 월 매출 규모가 2-3천만 원인데 귀사의 상품을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무슨 매일 양식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매출이 깡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진정성 있게 말을 해도 매출 안 나오는 초짜보다는 매출이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무조건 줍니다. 뭐 이건 세상의 이치니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응용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 도매 사이트 물건들은 그냥 마진을 안 보고 쫙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판매 수수료만 감안을 하고 마진을 안 보고 그냥 풀어버립니다. 물론 다른 위탁 판매자들한테 피해가 좀 가기도 하겠지만, 자, 왜 마진도 없는데 난 이렇게 할까요? 일단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매출이란 경험을 키우고요. 방금 신사임당님처럼 위탁 거래처 제대로 몇 개 뚫어서 그 상품들로 승부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 몇 개 잘 소싱해서 매출 몇 천만 원씩 알짜로 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눈앞에 마진만 보는 장사치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업자가 돌아가면서 매출이 쭉쭉 올라가면 사업자 대출도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요즘 개인 신용 대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자, 사업자 대출이라고 막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인 신용 대출보다 훨씬 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자율도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대출 받은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위탁 판매할 때 일반적인 마진 계산부터 고려해야 될 사항, 응용해야 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나 지출 이런 걸 완벽하게 다 반영하고 판매를 하려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내 마진이 얼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신 이렇게 계산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조금 크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하고 끝내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정말 1차원적으로 도매국 상품 가져다가 몇 프로 남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업자를 추가한다던가 공급사랑 내고를 한다던가 특판을 또 따로 한다던가 특화 도매 사이트를 뚫어서 마진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매 사이트 상품을 팔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도매 사이트 상품의 판매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탁 판매 방법 중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디벨롭 시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정말 빡세게 계산을 하면 위탁 판매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금 내는 것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이 사업자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진 계산을 하면 좋을지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금을 적당히 감안을 했을 때 판매가 대비 마진을 15% 남기고 싶으시면은 매입가에 1.4를 곱해서 판매가를 정하시고요. 마진을 20% 정도 남기고 싶다. 그러면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10,000원짜리면 15,000원에 팔란 얘기예요. 자, 나는 마진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1.3 정도로 곱하시면 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1.3 이하를 곱하실 분들은 충분히 각오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이 확실하고 비용 처리든 절세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정말 1.3 이하, 1.2 이런 식으로 곱하면 이것저것 다 빼면 정말로 거의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